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고 러시아랑 국경을 아주 길게 맞대고 있는 나라죠. 이 핀란드가 얼마 전에 한국 대포를 또 샀습니다. 원래도 한국 대포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다 112문을 더 주문했습니다. 금액이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샀다는 겁니다. 한번 써보고 별로였으면 다른 나라 무기로 갈아탔겠죠. 그런데 핀란드는 안 그랬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 대포를 들여와 거의 10년을 굴려보고 96문을 채운 다음 2026년에 또 112문을 골랐습니다. 직접 써본 나라가 다시 한국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핀란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랑 가까운 유럽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 대포와 로켓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전부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는 북미와 유럽이 한데 묶인 세계에서 제일 큰 군사 동맹이죠. 그 동맹의 최전선이 지금 한국 무기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멋으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랑 맞댄 국경이 1300km가 넘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와 가장 길게 맞닿은 최전선 국가죠.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사방이 온통 숲이랑 호수입니다. 이런 데서 적을 막으려면 멀리서 정확하게 때리는 대포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핀란드한테 대포는 장식이 아니라 목숨줄인 겁니다. 핀란드가 한국 대포를 처음 산 게 2017년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한국 대포가 뭔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름이 K9입니다. 스스로 굴러다니는 대포라서 자주포라고 부르죠. 장갑차처럼 궤도로 움직이다가 멈춰서 포를 쏘고 곧바로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적이 위치를 잡아서 반격하기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거리는 40km가 넘습니다. 핀란드는 이 K9을 거의 10년을 눈밭에서 굴려봤습니다. 영하 수십도 혹한에서도 멀쩡히 작동했죠. 핀란드 국방부도 K9이 핀란드 환경에서 신뢰성을 입증했고 훈련과 사격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 112문을 더 주문한 겁니다. 이번 계약까지 합치면 핀란드는 앞으로 K9을 200문 넘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튀르키예나 폴란드처럼 K9 계열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나토 국가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핀란드는 한국 무기를 시험 삼아 써본 게 아닙니다. 이미 정비시설도 깔렸고 부대 운용체계도 다 잡혀있고 핀란드군이 직접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산 겁니다. 10년 가까이 제대로 굴려보고 확신이 서니까 규모를 키운 거죠.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원래 유럽 무기 시장은 좀처럼 외부의 문을 안 여는 동네였습니다. 유럽 나라들끼리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무기를 돌렸었죠. 독일이 만들면 옆 나라가 사주고 프랑스가 만들면 또 딴 나라가 사주고 같은 유럽 가족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끼리끼리 시장이었던 겁니다. 이건 성능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고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유럽이 저 멀리 동아시아의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면 한국이 누구 자리를 비집고 들어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BMW, 아우디, 포르쉐 같은 명차 떠올리시죠?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독일은 유럽 전체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3분의 1가량을 혼자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순위에서도 늘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한마디로 유럽 제조업의 황제죠.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말 자체가 품질 보증 수표로 통할 정도니까요. 기계 잘 만들기로 10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한 나라. 당연히 무기 시장에서도 강자였고 독일제 자주포는 오랫동안 유럽 대포 시장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군림하던 시장을 한국 K9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독일의 PZH-2000, 프랑스 세자르 같은 유럽 강자들을 제치고 K9이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한번 들여온 K9을 다시 112문이나 더 골랐습니다. 독일제 자주포가 상징처럼 여겨지던 유럽 시장에서 한국 K9이 실제 계약으로 그 단단하던 벽을 하나씩 무너뜨린 겁니다. 제조업으로 100년을 군림한 유럽의 황제가 자기 앞마당에서 손님을 한국한테 내주기 시작한 거죠.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북쪽엔 핀란드랑 노르웨이, 발트해 쪽엔 에스토니아, 동유럽엔 폴란드랑 루마니아, 더 남쪽으론 튀르키예까지. 이 나라들이 지금 다 같이 K9 또는 K9 계열 자주포를 씁니다. K9은 이제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제조업의 황제도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나라가 한국 K9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좀 특별한 나라예요. 자기 나라에서 직접 자주포를 만들어 쓰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아처라는 자국산 대포가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외국 무기를 살 이유가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 스웨덴이 한국 K9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아직 도입을 확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스웨덴이 가진 아처는 바퀴로 굴러가는 차륜형입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깊은 눈과 험지에서는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후보로 한국 K9이 거론되는 겁니다. 게다가 옆나라 핀란드는 이번 계약까지 합치면 K9을 200문 넘게 확보하게 됩니다. 스웨덴이 같은 대포를 쓰면 두 나라가 부품도, 정비도, 훈련도 같이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끌리는데 옆집까지 쓰고 있으니 더 끌리는 겁니다. 한 나라가 사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사면 유행일 수 있고요. 그런데 자기 무기를 직접 만들던 나라까지 한국을 들여다본다면 이건 우연도 유행도 아닙니다. 흐름인 겁니다. 그럼 이 K9이 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제조업의 황제도 제치고 자국산 무기 쓰던 나라까지 끌어당기는 걸까요? 제일 큰 강점은 어디서든 작동한다는 겁니다. 무기는 만드는 것보다 어디서든 멀쩡히 작동하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막처럼 뜨거운 데선 모래랑 열기에 기계가 멈추기 쉽고 북극처럼 추운 데선 부품이 얼어붙고 기름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더운 데서 잘 쓰던 무기가 추운 데선 먹통이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K9은 양쪽 다 통과했습니다. 그 비결이 의외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 날씨를 한번 보세요. 여름엔 동남아처럼 푹푹 찌고 습하기까지 합니다. 겨울엔 러시아 못지않게 춥고 영하로 한참 내려가죠. 한 나라 안에서 더위랑 추위를 양극단을 다 겪는 겁니다. 이런 땅에서 만들고 굴려본 대포면 웬만한 날씨는 다 견딘다는 얘기죠. 증명된 겁니다. 이집트 사업과 연결된 K9용 국산 엔진은 사막을 포함한 혹독한 환경에서 10,000km가 넘는 내구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가혹한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사막에서도 끄떡없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반대쪽 끝,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는 K9을 자기 군에 맞춘 K9 비다르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사막에서도 달리고 북극에서도 쏘는 대포. 이런 환경을 양쪽 다 검증한 자주포는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대포만 달랑 파는 게 아니라 한 묶음으로 판다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딱 좋은 예죠. 2024년에 루마니아가 K9 54문을 샀는데 여기에 K10이라는 차량을 36대 같이 샀습니다. K10은 K9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포탄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차량입니다. 대포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안 멈추고 오래 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포라도 포탄 떨어지면 그 순간 고철 덩어리거든요. K10은 그 포탄을 쉴 새 없이 날라줘서 대포가 안 멈추게 해줍니다. 그러니 루마니아가 산 건 대포만이 아니에요. K9이 쏘고 K10이 채워주는 한 세트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통째로 산 겁니다. 무기 한 대는 딴 나라 걸로 바꿀 수 있어도 운영 방식 전체가 한국식으로 짜이면 쉽게 못 바꿉니다. 한번 들어가면 수십 년을 가죠. 아까 한국이 독일 시장을 흔들었다고 했죠. 노르웨이에선 한자리에서 세계 최강들을 한꺼번에 제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르웨이도 원래 한국 K9을 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또 한국을 골랐습니다. 이번엔 대포가 아니라 다연장 로켓 천무였습니다. 천무는 한 번에 로켓 여러 발을 멀리 동시에 쏘는 무기입니다. 대포보다 훨씬 멀리, 훨씬 넓게 때릴 수 있죠. 이것도 한국이 만든 무기입니다. 노르웨이의 장거리 포병 사업 전체 규모가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한화가 천무를 공급하는 계약이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예요. 천무 발사대 16대랑 로켓이 들어가는데 멀게는 500km 밖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쯤 되니까 그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이 계약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한국이 누구를 제치고 뽑혔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비교 대상은 미국의 하이마스였습니다. 세계 곳곳 전쟁터에서 이름값 증명한 미국이 자랑하는 로켓 무기죠. 그 쟁쟁한 상대를 두고 노르웨이가 고른 건 한국 천무였습니다. 500km라는 긴 사거리 요구와 빠른 납기 조건을 만족시킨 거죠. 세계 최강 미국 무기와 붙어서 한국산이 그 자리를 따낸 겁니다. 발트해의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고 끝내질 않았어요.
2025년 말에 천무를 샀고 그러고 불과 5달 만에 또 추가로 들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라를 봐야 합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차원이 달라요. 군 현대화의 핵심 축 하나를 한국 무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사간 목록을 보겠습니다. 전차 K2, 자주포 K9, 다연장 로켓 천무, 거기다 전투기 FA50까지 땅이랑 하늘을 지키는 핵심 무기를 한꺼번에 한국에서 들여온 겁니다. K2 전차만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이 만든 최신형 전차인데 성능 좋기로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폴란드는 이 K2를 무려 1000대나 갖추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이랑 대규모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를 단계적으로 들여오기로 한 거죠. K9은 672문, 천무는 288대 규모의 큰 틀로 추진됐고 이후 실제 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K9 672문은 유럽 단일 국가의 포병 전력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사다 쓰는 걸 넘어 이제 현지 생산이랑 기술 협력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K2 전차 일부는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고 천무 유도탄도 한국이랑 폴란드 회사가 합작 생산을 추진하고 있죠. 무기를 수입하는 단계를 지나서 같이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폴란드 총리는 한국을 두고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방산 협력 상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 안보를 미국이랑 한국 이 두 나라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전통 강호가 즐비한 무기 시장에서 왜 하필 한국이냐는 거죠. 답은 한국이 세계가 알아주는 포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포방부입니다. 포가 너무 많아서 붙은 별명이죠. 한국은 러시아랑 중국 같은 초대형 군사강국 바로 다음 급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주포 대국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냉전 끝나고 이제 큰 전쟁 없겠지 하면서 군대를 줄이던 그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끊임없이 개량하고 포탄이랑 보급, 정비 체계를 빈틈없이 갖췄죠. 대포에 관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집요하게 전쟁 가능성을 상정하며 준비해온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 K9을 산다는 건 그냥 대포 몇 문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군이 수십 년 쌓아온 포병 경험을 통째로 넘겨받는 겁니다. 폴란드가 K9을 들이는 순간 그 나라 포병은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유럽에 준 충격이 컸습니다. 현대전 하면 흔히 드론이나 첨단 장비 떠올리시죠? 실제로 이 전쟁에서도 드론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선을 버티고 밀어붙이는 데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는 여전히 대포였습니다. 하루에 포탄이 수만 발씩 오갔습니다. 드론으로 적을 찾아내도 결국 그 자리를 부수는 건 대포였죠. 포탄을 더 많이, 더 멀리, 더 오래 쏘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유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한테 대포도 부족하고 포탄도 부족하구나. 바로 그때 이미 수십 년째 모든 걸 준비해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물론 짚을 건 정확히 짚겠습니다. 나토 전체가 하루아침에 한국 무기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나토는 32개 나라가 모인 큰 동맹이고 아직도 중심은 미국이랑 유럽 무기입니다. 하지만 숫자로 봐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유럽 국가들의 주요 무기 수입이 이전 5년보다 210%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무기 수입의 47%가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보다도 높은 비중입니다. 절반 가까이를 한국 한 나라에 맡긴 겁니다. 진짜 큰 변화는 원래 이렇게 옵니다.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한 발씩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판이 바뀌어 있는 거죠. 한국이 걸어온 길이 늘 그랬습니다. 옛날 한국은 자동차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외국 차 부러워하면서 사오기 바빴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차가 전 세계 도로를 달립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기술 배우던 나라가 이젠 세계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못 돌아가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은 무기를 사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무기 수출국이 됐죠. 100년 넘게 무기를 만들어온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쟁쟁한 나라들 틈을 비집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안 멈추고 2030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랑 반도체에서 이미 한번 보여준 한국만의 역전 공식이죠. 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갔습니다. 그 다음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자기 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했죠. 2026년 3월엔 스페인까지 합류했습니다. 스페인 회사 인드라랑 한화가 손잡고 K9 플랫폼을 바탕으로 스페인군용 차세대 자주포 체계를 같이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동유럽에서 시작된 흐름이 유럽 서쪽 끝까지 닿은 거죠. 심지어 한국은 이미 2023년에 영국의 큰 방산회사 BAE 시스템즈의 나토 표준 포탄용 장약을 공급하는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한국 대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 대포가 쏘는 포탄 속 화약까지 한국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순서를 보면 변화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보입니다. 처음엔 자주포, 다음엔 로켓, 그 다음엔 현지 공장, 이제는 포탄 속 화약까지 한 겹씩 한 겹씩 한국산이 더 깊이 스며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묘한 대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북한한테 무기랑 포탄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최전선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오고 있죠. 같은 한반도에서 북쪽은 러시아를 돕고 남쪽은 유럽을 돕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 대결에서 어느 쪽이 더 인정받고 있는지는 지금 전선의 지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K9을 112문 더 산 일은 그것만 보면 계약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폴란드의 672문, 루마니아의 K9이랑 K10, 노르웨이의 1000무, 에스토니아의 추가 주문, 스페인의 공동개발, 그리고 곧 합류할지 모를 스웨덴까지 이걸 전부 한자리에 놓고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러시아와 맞닿았거나 그 위협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나라들이 각자 절박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신기하게도 하나로 모입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때 유럽 전쟁터는 유럽 무기들의 무대였습니다. 제조업의 황제 독일을 비롯한 전통 강호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돌려 쓰던 시장이었죠. 지금은 그 최전선에 한국 무기가 한 걸음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포병의 나라. 그 나라가 수십 년 쌓아온 화력의 경험이 지금 유럽 최전선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9은 이제 한국만 쓰는 대포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군사동맹의 최전선을 한 문 한 문 채워가는 무기가 됐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소식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발전시킵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